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1895년생 베이브루스와 1994년생 오타니 쇼헤이는 99년에 시간차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점이 제법 많습니다. 첫째로 둘은 메이저리그 150년 역사에서 투타겸업을 진지하게 한 두 명뿐인 존재들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루스의 투헤이는 투수와 외야수, 오타니는 투수와 지명타자이고 오래 할 게 못 된다며 투타겸업을 싫어했던 루스가 2년을 하고 관둔 반면 투헤이가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한 오타니는 은퇴할 때까지 할 기세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만다라트와 인생 계획표를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타자는 생각도 안 했던 오타니는 2013년 리포넴 입단 첫 해부터 시작했으니까 내년이면 투웨이 14년 차가 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첫 번째 팀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1919년 12월 26일 보스턴은 루스를 양키스로 트레이드합니다. 보스턴 해리 프레지 구단주는 트레이드를 발표하면서 루스가 팀의 분위기를 박살내는 성격 파탄자라는 성명을 냅니다. 하지만 그가 루스를 양키스로 보낸 건 다루기 힘든 선수라는 것도 있었지만 연극과 뮤지컬 제작을 위해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키스는 루스를 받은 대가로 10만 달러의 현금을 지급했고 페네이 파크를 담보로 30만 달러를 빌려줍니다. 프레지는 계속해서 양키스에 선수를 팔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브로드웨이에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하지만 구단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1919년까지 5번의 월드시리즈 우승이 3번인 애슬레틱스와 2번인 컵스를 제치고 독보적인 1위였던 보스턴은 밤비노의 저주가 2003년까지 86년을 이어지게 됩니다. 오타니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때 에인절스를 택한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오타니 본인은 직감에 따랐다고 했지만 어차피 NL팀들은 불가능했고 AL팀 중에서 면접까지 간 시애틀, 텍사스, 에인절스 중에서는 에인절스의 구장 환경과 기후가 가장 좋았습니다. 텍사스는 지붕이 있는 글로브 라이프 필드를 개장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무더위와 싸워야 했고 시애틀 T-모바일 파크는 투수로는 좋지만 타자로는 좋지 않았습니다. 에인절스는 2017년 시즌 후 비디오 보드를 새로 설치하면서 우측 펜스를 18피트에서 8피트로 낮췄는데 타자 오타니에게는 나쁠 게 없었습니다. 2023년 에인절스는 현기증 나는 행보를 보여줍니다. 에인절스는 PS 진출 가능성이 낮아 마감 시한 때 오타니를 트레이드함으로써 팜을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인절스는 청개구리처럼 구매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감 시한이 끝나자마자 연패에 빠집니다. 이대로 시즌을 마치면 첫 사치세를 내야 했던 에인절스는 무더기 논텐더와 함께 아이가 아파서 결장하고 있었던 스태시를 제한 선수 명단에 넣음으로써 3만 달러 차이로 사치세를 피합니다. 시즌이 끝나고 모레노 구단주는 오타니를 트레이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엔터 비즈니스 차원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타니를 트레이드하면 일본 기업들과 맺은 계약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타니는 FA가 되고 떠났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에인절스는 6억 8천만 달러 디퍼 아이디어를 오타니가 제안한 팀 중 유일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유를 추정하자면 모레노 구단주가 어차피 다저스로 가는 상황에서 들러리를 서기 싫다고 했거나 6억 8천만 달러 디퍼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어쨌든 오타니도 루스처럼 최고의 선수가 되고 나서 데뷔한 팀에서 이적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이적한 팀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줬다는 겁니다. 1903년에 창단했기 때문에 아메리칸 리그 팀 중 막내였던 양키스는 AL이 NL과 경쟁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만든 뉴욕 팀이었지만 입지는 좋지 못했습니다. 자이언츠는 1883년부터 다저스는 1884년부터 뉴욕의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보스턴이 5번을 우승하는 동안 월드시리즈를 구경도 못한 양키스는 루스를 데려온 이듬해인 1921년 처음으로 월드시리즈에 올랐고 1923년에는 첫 우승을 차지합니다. 양키스에게 1923년이 중요한 건 양키 스타디움을 개장한 첫 해였기 때문입니다. 양키스는 자이언츠의 홈구장인 폴로 그라운드를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폴로 그라운드는 당시 야구장 중 가장 큰 34,000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양키 스타디움은
5만 8천석으로 폴로 그라운드를 제치게 됩니다. 양키스가 양키 스타디움을 지을 수 있었던 건 루스를 데려온 후 흥행이 폭발한 덕분이었습니다. 1919년 양키스의 관중은 62만 명으로 72만 명인 자이언츠보다 적었지만 루스가 온 1920년에는 130만 명을 찍어 자이언츠를 까마득히 제칩니다. 화가 난 자이언츠는 1922년까지 맺은 계약이 종료되면 더 이상 빌려주지 않겠다고 했고 양키스는 240만 달러를 들여 양키 스타디움을 개장하게 됩니다. 때문에 양키 스타디움은 루스가 지은 집으로 불리게 됩니다. 오타니를 영입한 지난해 일부 출처에 따르면 매출이 처음으로 양키스를 추월한 다저스는 입단 2년 차인 올해는 매출 10억 달러를 찍은 최초의 메이저리그 구단이 됩니다. 광고비로만 2억 달러를 번 건 120개가 넘는 북미 4대 스포츠팀 중 다저스가 처음이었습니다. 다저스는 원래부터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흥행 구단이었지만 오타니가 오고 일본 매출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차원이 다른 재력을 가지게 됩니다. 오타니가 더 대단한 건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팀에게 유리한 계약을 맺으면서 구단이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떠날 수 있다는 옵트아웃 조건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명목상 7억 달러 계약은 매츠가 소토에게 7억 6,500만 달러를 쓰고 토론토가 게레로에게 5억 달러를 쓰는 부수적인 효과도 만들어냅니다. 오타니는 네 번째 MVP를 통해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베리 본즈와의 차이를 3번으로 줄였습니다. 만장일치로 따지면 오타니가 4번, 본즈가 1번입니다. 오타니를 제외하면 만장일치 2번을 한 선수도 없습니다. 반면 루스는 MVP가 1번이지만 지금과는 다른 성격의 상이었습니다. 때문에 MVP 숫자로 비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루스와 오타니 중 고트는 누구일까요? 루스의 누적과 상징성은 어떤 선수도 근접하기 어려울 겁니다. 루스는 홈런이 주목받지 않던 시대 홈런의 가치를 알려줌으로써 야구라는 스포츠가 지금의 모습으로 있게 한 절대신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나는 동안 투수와 타자를 함께 한다는 게 실제할 수 없게 된 현 시대에 혼자서 투타 겸업을 하고 있는 것도 고트 후보로서 충분한 조건입니다. 취침을 위해 과학 유튜브를 즐겨보는 저는 얼마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루스가 고전 역학의 출발점인 아이작 뉴턴이라면 오타니는 아인슈타인이 양자 역학까지 섭렵한 게 아닐까라고. 둘 중에 누가 고트인지는 오타니가 선수 생활을 마치고 나면 더 정당한 비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둘을 공동 고트로 뽑고 싶은 저는 반드시 한 명을 골라야 한다면 글로 보는 충격보다 눈으로 보는 충격을 준 오타니에게 마음이 쏠립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뽑는다면 루스의 상징성은 영원히 넘지 못하는 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메이저리그에서는 영원히 없을 줄 알았던 고트 논쟁을 우리에게 선물한 것만으로도 지금의 오타니를 직접 보고 있는 건 크나큰 행운이 아닌가 합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